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러시아 장갑 시설을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BUK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저니는 무인 항공기 공격이 키예프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마린 마을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부터 터키로부터 바일락타 2B2 드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뉴스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월 28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일째였습니다. 러시아는 남쪽의 크림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리코프를 공격하고 수도 키예프까지 접근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2월 28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피해 추정치를 최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대공 미사일 1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식 계정에도 러시아 측 인명 피해가 4,300명, 전쟁포로 200명, 헬기 26대, 항공기 46대, 탱크 146대, 각종 장갑차 70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기계화 여단에 포탄을 발사했지만 키예프가 강력한 새 무기로 대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제 드론이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의 곡사포를 격파시켰습니다. 이는 전투 중 우크라이나군의 첫 무인 항공기 공격이었습니다. 터키에서 국제 부품으로 제작된 이 드론은 2020년 터키가 지원하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동맹국인 아르메니아와 분쟁에서 역할을 했고 또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러시아 고문이나 군대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방분석가에 따르면 TB2의 카메라는 포격을 조정하기 위해 약 12마일 떨어진 표적을 레이저로 찾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는 먼 거리의 TB2를 볼 수가 없습니다. 키예프의 방어 전문가 유리 부트소프는 우크라이나가 멀리서 관찰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전투 관리 시스템에 연결했지만 러시아는 그들을 격추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 것을 화일이 보도했습니다. TB2는 정찰 및 표적화 외에도 자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하늘에서 조용히 머무를 수 있으며 최대 고도는 약 25,000피트입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원격 운영자는 최대 185마일의 거리에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따르면 TB2는 공항 활주로뿐만 아니라 도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월 키예프를 방문했을 때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터키 무인 항공기의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해 키예프의 남쪽에 공동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주항공기업 이번 코프로그레스가 신형 드론 베이락타 아칸시에 엔진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외곽에 인접한 부차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기갑부대 한 개가 전멸하는 모습이 공개된 영상에 비쳐 현장에서 물타거나 연기를 뿜어내는 러시아군 장갑차들이 다수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2월 24일로 닷새째를 맞으며 전쟁의 그림자에 휩싸인 제우 중국 시민이 생사의 갈림길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2월 27일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교민 철수는 불가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중공이 해외 화교 대피가 어렵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으로 대만은 이미 교민 철수 계획을 긴급히 개시하여 교민들을 속속 데려가고 있어 중공 관리들의 입장이 난처해졌으며 외부에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2월 25일 전세기를 철수하고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화인들은 등록하라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중공이 통치하는 대국이 인민의 구원자라고 선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오성기가 동났다는 CCTV 보도 내용을 여러 관영 매체가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중국 교포들도 오성기를 모으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중국 국방시보는 우크라이나에서 오성기가 도난당했다는 신문도 냈습니다. 또 국기가 있으면 뼈대가 생긴다, 늑대전사2 원작은 사실이다 등의 황당한 화제가 한때 신화 웨이보에서 뜨거운 검색어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인 중국인 여러 명이 SNS를 통해 전쟁이 발발한 지 90시간이 넘었지만 현지에는 최소 6천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과 상인들이 대피하지 못해
큰 위험에 처했다고 올렸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중국인들이 실제로 위험에 처해 전쟁으로 돌아갈 곳이 없어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만 외교부는 긴급 대피 계획을 착수해 18명의 재외 화교를 성공적으로 폴란드로 대피시켜 중공의 해외 화교 대피 불가와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인들의 SNS에 따르면 2월 28일까지 대만 외교부는 현지 대만인을 한 명 한 명씩 찾아 태우고 차에 대만의 국기를 달고 질주하여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사관은 누구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웨이보나 위챗에서 대만의 화교 안전 대피 소식에 대한 토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대만 교민 철수 움직임을 비교하며 대만이 모두 철수했는데 우리는 왜 철수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그곳의 내부 선전을 할 때 대만인들이 우리 교민중으로 잠입해 이곳을 빠져나가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버스를 타고 떠났고 우리 교포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공 관리들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